사익돈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개미 사익돈 야구 해설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장마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뭐 더블헤더도 해야 되고 뭐 올라가야 되는 더블헤더를 이미 했겠지만은 아무튼 뭐 장마라는 변수가 또 생기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한 경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 뜨거웠던 핫가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끝내기 치는 보수 김준태 선수가 가장 요새 뜨거운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준태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뜨거워진 마차도 선수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콜업 요청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박명원 선수가 드디어 콜업이 됩니다. 그래서 박명원 선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면서 한 주간 자이언츠의 이모저모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의 토템 김준태 선수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준태티를 제작하고 지난 6일부터 이제 지금 녹화하는 날이 24일인데요. 그동안 10승 6패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준태티가 그 스트렐리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입고 나온 날부터 셌을 때, 그래서 이 기간 리그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대단히 좀 재밌는 결과이고, 또 재밌게도 김준태 선수 본인도 준태티의 등장과 함께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준태 선수의 6월 성적을 끊어서 보면은 6월 지금 한 달 동안은 타율 3할 2할 8푼 3리, 출루율 3할 5푼 3리, 장타율 4할 10푼 8리, 오페이스 8할 3푼 1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로 끊어서 보면은 타율 3할 3푼 3리, 출루율 4할 6푼 7리, 장타율 4할 2푼 7리, 오페이스 8할 8푼 3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 타율과 출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굉장히 출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타격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김준태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그 눈야구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전체도 보면은 타율이 2할 2푼 4리인데 출루율이 3할 2푼 4리입니다. 타율 출루율의 갭이 9푼이나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야구라는 게 일단 선구안이 좋은 선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방망이가 맞는 거는 사실 운이 많이 작용한 영역이지만은 이제 선구안에 보는 거는 운이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물론 심판의 장난이라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방망이가 갖다 맞추고 공이 어디로 가느냐는 그런 변수보다는 낫기 때문에 눈에는 슬럼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추신수 선수의 가치가 높은 것도 그런 점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건데, 김준태 선수도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인터뷰를 이제 최근 했는데, 최근 일단 수비에서 좋아지면서 타격도 같이 자신감을 얻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수비에서 좋아진 점들은 모두 행크 콩거 코치 덕분이라면서 블로킹 자세를 교정하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어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준태티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호주 애들레이드 스프링 캠프 취재 당시의 일을 어느 기자님이 이제 회상을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콩고 코치의 지휘 아래서 이제 포수진과 엑스트라 훈련을 마치면은 투수 및 다른 포지션 선수보다 훈련이 늦게 끝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전 훈련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야수들이 식당에서 뒤늦게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김준태 선수는 같이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거를 좀 선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다 같이 하는 건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위 좀 인사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즌 개막 전에는 사실 김준태 선수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방망이에서는 지성훈 선수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는 정보근 선수한테 좀 밀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동안 또 김준태 선수가 굉장히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문제로 제기됐던 블로킹이나 포구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면서 그 방망이나 수비나 둘 다 좀 애매하다는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면서, 방망이는 그래도 개중에 보통은 치고 수비도 개중에 이제 보통 이상을 하니까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는 지성준, 정보근 선수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고, 득점권 타율도 3할 2푼 6리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준태티의 탄생은 스트레일리 선수가 굉장히 김준태 선수의 특성을 잘 관찰을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이때 6일 KT전 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입고 나왔는데, 스트레일리 선수가 준태는 늘 심각한 얼굴인데 이 옷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 준태도 좋아했다면서 김준태 선수를 인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태티를 입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동료가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뭔가 준태가 웃는 모습을 보여서 좋아했다는 말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뭉클한 것 같아요. 그렇고 이 준태티가 사실 그 이제 판매 요청이 빗발이 치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가격이 2만 원대 중반대에 만만치 않은 가격에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약 1,800장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량이 딸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아마 더 찍지 않을까 싶은데 뭐랄까 사실 굉장히 대충 맞는 것 같은 티인데 이런 대충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좀 뭐랄까 그 B급 감성을 자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준태 티가 굉장히 뭐랄까 좋은 승리의 부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히어로 그 언제고 고척 키움전에서 그 뭐시냐 김준태 선수가 그 포수 백스탑으로 가는 타구를 슬라이딩해서 잡고 2루에서 잡는 순간부터 뭔가 방망이든 수비는 전부 다 각성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본인도 약간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 그런 투지가 굉장히 많이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김준현 선수의 또 앞으로 활약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도 선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뜨거운 모습 다시 보이고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 3할 6푼 5리의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루율은 3할 6푼 8리, 장타율은 4할 5푼 9리, OPS는 8할 6푼 8리인데 재밌는 게 마차도 선수 거의 다 치고 나가네요. 네. 출루율과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3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시즌 통틀어서 봐서도 2할 8푼 4리 타율, 출루율 3할 2푼 1리로 보고 나가는 것보다는 치고 나가는 스타일의 선수인데요. 최근 7경기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최근 7경기는 4할 2푼 7리의 타율, 5할의 출루율, 장타율 5할 8푼 8리로 OPS가 10할 8푼 8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히트 경기도 6월 한 달 동안 8차례, 3안타 경기도 4차례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격이 다시 좋아졌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방법은 있지만 시크릿이다. 네,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은 시크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달 동안 이제 적응을 마친 것일까 하는 질문에 적응력을 수치로 단정짓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야구는 매일 컨디션이 다르다.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르다. 다만 매일 다른 컨디션에 적응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야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투수들이 좀 다른 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 투수들이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은 다 같은 야구다. 가령 번트를 할 때 한국처럼 배트를 대고 있냐 미국처럼 배트를 움직이고 있냐의 미세한 차이일 뿐이다. 또 배트 플릭과 스윙 시 허리가 돌아가는 정도의 차이 등 플레이 스타일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고 마차도 선수 올 시즌 42경기에 전부 다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힘들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지친다. 그러나 그날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서 야구는 업앤다운이 있다. 꾸준함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얼마나 그 페이스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승리에 항상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좋았던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변화구에 완전히 무너진 모습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변화구에 대한 뭔가 대처법을 확실히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뭐랄까 이 기간 동안 6월 한 달 동안 좀 재밌는 부분이 장타는 많이 줄었어요. 장타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홈런은 6월 동안 한 개도 없거든요. 2루타도 5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홈런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뭔가 일단 갖다 맞추는데 집중을 하면서 컨택을 올려나가면서 다시 자신의 그런 타격 그 메커니즘을 재조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맞추는데 좀 중점을 뒀다면은 다시 7월부터는 이제 맞추는 거는 기본으로 됐고 장타도 좀 따라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마차도 선수가 파워 자체가 없는 유형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게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장타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명원 선수 콜업, 그리고 서준원 선수가 휴식, 그리고 장원선 선수가 두 번째 선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단 서준원 선수도 24일 그 취소된 기아전을 앞두고 그 엔트리가 변경되면서 이제 1군 엔트리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인 사인드한 박명원 선수가 1군에 올라왔는데 서준원 선수가 올 시즌에 사실 토종 에이스의 역할을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9경기 3승 2패 3.88의 평균 자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퀄리티 스타트 4차례 그리고 소화 이닝은 48.2이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부터 일단 천명을 했어요. 그 서준원 선수, 박세웅 선수에 대해서는 120이닝, 130이닝 선으로 이제
끊겠다 이렇게 허문회 감독이 이미 천명을 한 상태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주원 선수는 이제 뼈조각 제거 수술을 2018년 말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박세웅 선수도 수술 이후 첫 풀타임 시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허문회 감독은 24일에 아직 어리고 뼈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120, 130이닝을 넘길 생각이 없다. 예, 단호하게 말을 했고요. 더 던지고 싶겠지만은 선수의 미래와 구단의 미래 가치를 위한 것이다. 열흘 정도를 쉬고 로테이션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스도 좋지 않았어요. 최근 24일 키운 전부터 이달 5일 KT전까지 3경기 연속 퀄리티를 했지만은 이후 3경기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후 3경기는 계속해서 5이닝을 간신히 버티는 투구 내용을 보이고 있었고 실점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뭔가 꾸역꾸역 막는 느낌으로 굉장히 공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휴식을 갖게 되었고 또 최근 3경기부터는 그 상대 타준에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상대하는 시점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두 바퀴 돌 때부터는 피안타율이 3할 4푼 8리, 피오 페이스가 9할 4푼 5리를 기록을 했고 46구에서 69 구간의 피안타율이 5할, 피오 페이스 14할 4푼 5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휴식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허문회 감독이었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관리를 들어갔고 대체 선발로 장원삼 선수가 들어왔는데 장원삼 선수는 사실 지난 5월 10일 두산 경기에서 3이닝 10피안타 5실점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이번 콜업에서도 그때 두드리 많은데 또 왜 올르니 이런 댓글이 사실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근데 장원삼 선수는 제가 시즌 개막 전부터 말했지만 1월하고 영입을 한 선수입니다. 빵꾸가 났을 때 메꿔라고 올린 선수고 사실 빵꾸가 났을 때 메꾼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애를 써도 주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도 자기는 이제 대체 선수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걸 천명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뭐랄까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어린 선수들 중에 있을까 없을 거고 그리고 선수의 성장 멘스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테랑인 장원삼 선수가 이런 드문드문 생기는 기회를 자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딱 지목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장원삼 선수도 자기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퓨처스에서 로테이션을 착실하게 돌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후배 선수들의 도우미로서 역할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장원삼 선수가 앞에 비록 이제 두드리 맞았지만은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퓨처스에서도 5경기에서 지금 2승 2패 2.57의 평균 자책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퓨처스 선발 요원 중에 지금 장원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를 받는 게 맞고 최근은 또 3경기 연속 퀄리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퓨처스 경기에서. 그렇고 허문회 감독은 장원삼이 한번 대타로 나서서 실패를 했지만은 야구는 실패하는 것이다. 2군에서 열심히 했고 믿고 쓰겠다라고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군에서 아주 좋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컨트롤이 아주 좋다고 한다. 다른 선수도 몇 명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 서준원의 등판 차례에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문회 감독이 이런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깝깝하다. 뭐 아집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원칙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아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집 원칙이 쉽게 흔들리면 사실 이게 다 무너지게 되고 당장 뭐 어린 선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대체 선발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선수가 한 번 던지고 또 언제 올라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선수가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원삼 선수는 일단 결과를 봐야지 또 알겠지만 방향적인 부분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준원 선수, 박세웅 선수 관리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박명훈 선수가 올라오고 서준원 선수가 내려가면서 아니 모나는 박세웅이가 내려가야지 왜 서준원이 내려가냐 이런 댓글도 저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뭐랄까 박세웅 선수는 제가 계속해서 다른 그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만으로는 좀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일단 꾸준히 6이닝 이상의 투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볼넷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를 지금 시점에서 내린 건 부적절하고 그것을 물론 저보다도 팀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렸고 서준원 선수는 숫자로 이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지친 것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렸다고 생각이 되고 박세웅 선수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답은 같습니다. 박세웅 선수를 내렸을 때 과연 대체로 올라온 선수가 박세웅 선수보다 잘할 수 있을까가 첫째고, 그 다음에 박세웅 선수를 여기서 지금 내린다는 건 이 선수를 사실 포기하는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인데, 박세웅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가치? 실링 이상의 선수가 과연 퓨처스에 있는 선발 자원 중에 또 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쉽게 얘기를 하기가 힘들고, 현장에서는 어찌됐건 그 보여준 모습이 있는 선수를 기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한 시즌에 12승을 했던 기록이 있는 박세웅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뭐랄까 이 선수의 역량이 그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아쉬움 많이 포시시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거의 뭐 이 선수가 나오는 게 거의 뭐 낭비가 아니냐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취미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아쉬움은 표시를 하되 굳이 그거를 막 죽자고 뭐 박세웅이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거 재밌자고 보는 거고 굳이 막 핏대 올려가면서 막 화를 내실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평화롭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저도 좀 더 어릴 때는 굉장히 핏대 시험에서 봤는데 스트레스만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 롯데 이긴 거 우리가 뭐 돈을 받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즐기면서 계속 보시는 게 취미로서 좋지 않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룩게임의 사육동 이야기에서 저는 우피였고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소식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